아마 전 이 녀석으로 뽕을 뽑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2014년 베스트 전자기기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올해 구입한 제품 중 만족도 최고였던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반년 사용기 준비해봤습니다. 말해 뭐하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M4 아이패드 프로, 이 녀석 등장까지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했었나요? 3월 초에 나온다, 둘째 주에 발표한다, 셋째 주다, 아니다 4월이다,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가 결국 애플의 5월 이벤트에서 발표되었죠.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받은 그 충격과 제품을 언박싱하며 처음 만질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손에 가볍게 전해지는 무게와 손끝으로 느껴지는 얇은 두께, 전원을 켰을 때 마치 사진 한 장을 보는 듯한 뚜렷하고 영롱한 텐덤 OLED의 화질까지 그야말로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달까? 디자인은 전장 6세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전원 버튼과 우측에 위치한 볼륨 버튼과 애플 펜슬 커넥터, 하단에 USB-C 포트까지 익숙한 구성의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하지만 아이패드 라인업에선 처음으로 등장한 이 스페이스 블랙 색상은 볼수록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 이 영롱함, 실물로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번 세대에서 가장 반가웠던 변화 중 하나는 전면 카메라가 측면으로 이동했다는 점인데요. 가로 모드로 사용 빈도가 더 높은 저에겐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 시 카메라를 가릴 일이 없어져서 아주 편했고, 13인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하게 얇아진 두께와 가벼워진 무게 덕분에 외출해서 들고 다니며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이패드 라인업 중 처음으로 OLED가 탑재된, 심지어 그 패널이 2장이나 탑재된 텐덤 OLED 디스플레이는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이건 진짜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본 배경화면까지도 취향 저격이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해상도하며 색감하며 밝기 모두 흠잡을 데가 없고, 사파리로 유튜브 이용 시 8K도 지원하는데 유튜브 앱에선 지원하지 않아 사용 시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외에 OTT 시청 및 단순 문서 작업 시에도 기분이 편안한데 이 만족도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부터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로 디스플레이 글래스 옵션 선택이 가능했는데 왜 그냥 스탠다드 글래스를 선택했냐? 비싸서.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빛 반사가 크게 줄어드는데 제가 조명이 강한 환경이나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그 특유의 종이 질감 필름 붙인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전 스탠다드 글래스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아무 불만과 후회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조명이 강한 환경,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처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 나노 텍스처 글래스? 글쎄요. 스탠다드 글래스냐 나노 텍스처 글래스냐,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의 사용 환경입니다. 이례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M 시리즈 칩셋이 맥 라인업이 아닌 아이패드 프로에 먼저 탑재되어 출시되었죠. 그건 뭐합니까? 제가 M4 칩셋의 성능을 100% 모두 쓰면서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OLED만 보고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한 제가 어느 날 문득 와!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열과 배터리 타임인데요. 저는 보통 대본 및 문서 작업을 아이패드 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카페 가서 할 때도 있는데, 그래요, 문서 작업할 때 발열이 있는 게 이상하겠죠? 당연히 없었고요. OTT 시청 및 웹서핑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발열 없었고요. 제가 요즘 플스를 하고 있거든요. 가끔 카페에서 문서 작업하다가 머리 식힐 겸 PS 리모트 플레이로 게임 한 판 하다가 다시 문서 작업을 하곤 하는데, 그래도 발열이 뭐예요?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온종일 쓰고 집에 오면 배터리도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었다. M4 아이패드 프로가 발표될 당시 뒷면에 있는 애플 로고가 구리 소재로 변경되면서 발열을 획기적으로 잡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솔직히 잊고 있었거든요. 구리로 변경됐다고 하지만 애플 로고 크기도 똑같고 딱 봤을 때 구리라는 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얇은 두께와 가벼워진 무게의 경이로움에 감탄만 하면서 썼지 뭐. 근데 아이패드 프로를 쓰다 보니 아차차차차, 이게 M4 칩셋과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의 시너지인가 싶었습니다. M4 칩셋이 단순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발열제어, 전력 효율, 나아가 사용자의 만족도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를 OLED만 보고 구매한 저조차도 애플 실리콘의 진가에 다시 한번 이 말을 탁 치게 됐더랬죠. 아이패드 프로의 킥은 M4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발표될 때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닐 것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화제였죠. 그때만 해도 그 말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들렸었는데, 지금의 아이패드 프로는 디스플레이도 OLED 패널이 탑재되었고, 심지어 발표 당시 제품은 A12Z 바이오닉 칩셋이었지만 지금은 애플 실리콘의 네 번째 칩셋인 M4까지 탑재되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스펙만 딱 놓고 봤을 땐 그 캐치프레이즈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면서 어쩌면 아이패드 프로가 진짜로 맥북의 작업을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여전히 맥북은 맥북이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OS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 iOS와 macOS 사이 그 애매한 어딘가에 위치한 애매함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맥북으로 하는 작업들을 아이패드로 완전히 대체하기엔 명확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패드 프로를 맥북처럼 보이게 세팅을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적으로 이 아이패드 프로의 사용성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꿀팁! 애플이 제시하는 새로운 멀티태스킹 방식인 스테이지 매니저, 아이패드 OS 16 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우선 제어센터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켜주시면 실행된 앱 우측 하단에 뭐가 생겼죠?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인데, 개별적으로 쓸 땐 이 핸들로만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매직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면 상하 좌우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총 4개의 창을 띄울 수 있지만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 4개의 창을 더 띄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만 보면 영락없이 맥북 아닙니까? 왼편에 위치한 앱 목록도 숨길 수 있고 독도 숨길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면 독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맥북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앱 목록과 독을 숨겨서 생긴 공간을 활용 못하는 건 아쉽지만 빠르게 앱을 전환한다거나 2개 이상의 창을 띄워놓고, 이를테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문서 작업을 한다던가 인터넷을 띄워놓고 게임을 한다던가 하는 멀티태스킹이 자유로워서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매직 키보드나 별도의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해야지만, 더 나아가 외부 모니터까지 연결해야지만 이 기능의 맛을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로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사용하면서 알게 된 편의성이지만 아이패드 프로로 하는 작업이 주로 문서 작업이다 보니 이 녀석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직 키보드입니다. 내부는 알루미늄 망함으로 변경되고 상단에 기능 키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넓어진 햅틱 피드백 트랙패드까지 더해지니 흡사 맥북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이게 아이패드를 딱 붙여놓고 보고 있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기 전엔 맥북으로 문서 작업까지 했었는데, 매직 키보드는 맥북 키보드의 타자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받았어요. 때문에 문서 작업할 때만큼은 자연스럽게 아이패드 프로로 손이 가더라고요. 물론 처음 구입했을 땐 이 실리콘 마감의 특성상 지문도 많이 묻고 먼지도 많이 붙는 단점이 조금 거슬렸었는데, 이 스킨을 붙이고 나니 구입 시부터 지금까지 떨어짐도 없고 지문, 먼지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이 녀석 그야말로 단점 없는 아주 꿀팁입니다. 가격이 단점이에요. 애플 펜슬 프로는 가끔 스크린 한번 뽁 해보고 베를롤로 물결 한번 싹 그려주고 호버 한번 해보는 게 다예요. 문득 드로잉을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은 녀석이랄까요? 아이패드로 드로잉 알려주실 분? 정리를 해보자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오래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만족으로 시작해서 대만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품이에요. 2028년에 20인치 디스플레이에 폴더블 아이패드가 출시될 거라는 루머가 있던데, 그러니까 루머가 사실이라면 대략 최소 3년은 남았네요. 그럼 지금의 폼팩터가 큰 변화 없이 그때까지 쭉 이어지겠죠? 추후 출시될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서만 호환되는 말도 안 되는 액세서리가 출시된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아마 전 이 녀석으로 뽕을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드는 녀석이랍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되었고 다가오는 봄 이벤트에서 아이패드 11세대까지 출시된다면 새로운 세대의 아이패드가 모두 나타나는 건데, 제품 특성상 기변주기가 긴 점을 감안했을 때 더 좋은 제품을 더 오래오래 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이패드 구입을 생각 중이시라면 아이패드 프로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곧 보자고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도 너만큼의 만족감 줬으면 좋겠다. 안녕!